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축배를 들어야 할 시간은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다. 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삼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혼란 속에서 바다 건너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외치던 젊은 보수 논객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거대한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나며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은 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퇴조와 인간성 말살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독버섯과 같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단 100일 만에 경제를 파탄냈다. 이 정부 향한 분노의 외침.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자리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 정부가 단 100일 만에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 부채를 폭증시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다. 연단에 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들어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냉철하게 해부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단언하며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치솟는 아파트값은 영끌이라는 비극적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목에 빚의 족쇄를 채운 것이나 다름없다. 탈원전과 같은 이념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자의 행위다. 그의 분석은 냉철했고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단 100일, 눈 깜짝할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수십 년을 후퇴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린 현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는 길거리의 풍경이 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슬픈 증거였다.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죄 특별재판부 설치 제안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나경원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헌법 정신 위반이며 사법부를 장악해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꾀하려는 현대판 독재의 서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 역사는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 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경제 파탄에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 이것이 이재명 정부 100일의 초라한 성적표였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던 젊은 거인 찰리 커크의 비극적 죽음. 대한민국이 내부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자유진영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보수주의의 상징이자 거침없는 언변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액티비스트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자유와 전통적 가치를 소화하려던 거대한 목소리가 폭력 앞에 쓰러진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찰리 커크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깊은 우려와 애정을 보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치이자 문명을 존속시키는 힘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의 메시지는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개인주의에 지쳐있던 한국의 젊은 보수층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를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푸른 눈의 친구로 여기게 만들었다.
FBI는 그의 암살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내거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 특정 정치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배후는 과연 존재하는가? 자유를 외치던 젊은 거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전 세계 자유시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는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시진핑의 150세 장수설,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찰리 커크의 죽음이 자유진영에 던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중국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바로 어린이의 장기를 성인에게 이식하는 끔찍한 산업이 중국 내에서 비밀리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불법 장기 매매를 넘어선 국가가 묵인하고 조장하는 거대한 생명 약탈 프로젝트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살아있는 아이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묘사하며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이 끔찍한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의 150세 장수설과 맞물리며 더욱 섬뜩한 현실로 다가온다. 과거 시 주석이 농담처럼 던졌던 150살까지 살고 싶다는 발언이 이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비윤리적인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영생을 위해 젊고 건강한 생명, 심지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의 장기까지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21세기 문명사회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100일의 경제 파탄과 민주주의 위기, 찰리 커크의 비극적 암살, 그리고 중국의 비윤리적 생명 연장 프로젝트.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은 어쩌면 자유의 후퇴와 인간 존엄성의 파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안락함에 취해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눈을 뜨고 괴물과 맞서 싸울 것인가?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